파일을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콜앱은 다 접속되어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파일, 10번째 파일이 되겠네요. 구글 콜앱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파일 이름은 DA10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라고 할게요. 머지. 합치다라는 뜻이죠. 함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룰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머지와 컨캣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파일 이름은 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부터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이고요. 어, SQL 공부할 때는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조인해서 그 어떤 자료들을 검색을 했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 머지라고 하는 거하고요. 이게 파일 이름이죠, 지금. 머지라고 하는 것과 컨캣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머지는요, 어, 머지는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공통된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컬럼들을 기준으로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SQL에서 공부했었던 SQL의 조인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캣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축을 따라서 합치는 거예요. 엑시스, 네. 축을 따라서 합치는 것을 컨캣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SQL 시간에 그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공부를 해봤었기 때문에 머지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직원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직원 테이블에 부서 번호 있었죠. 그 부서 번호를 부서 테이블에 가서 부서 번호를 찾아보면 부서 이름이나 부서 위치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게 되면 직원에 대한 정보와 부서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었죠. 셀렉트를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 게 머지예요. 머지고요. 컨캣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인과는 좀 다른, 머지랑은 조금 다른데 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1번 파일에는 첫 번째 파일에는 뭐 100명에 대한 직원 100명에 대한 정보들을 쭉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직원 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에는 직원 번호 101번부터 200번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SQL에서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냥 테이블에다가 계속해서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계속해서 인설트를 하기 때문에 테이블의 행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CSV와 같은 그런 텍스트 파일로 가져오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CSV와 같은 텍스트 파일들을
뭐 GitHub나 혹은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공유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파일 크기가 너무 길게 되면 GitHub에 업로드가 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가져오기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파일들을 원래는 하나의 테이블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인데 그거를 적절하게 잘라가지고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파일들을 잘라가지고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얘네들을 조인과는 좀 다르죠. 어, 여기를 합쳐주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합쳐주는 거죠. 이런 경우를 concat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cat. 그래서 저희가 그 판다스에서 merge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concate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작업을 어떤 함수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뭐 예제들을 가지고 와서 연습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numpy, pandas, matplotlib, seaborn 이렇게 임포트를 할 거예요. numpy 가져오고요. pandas, matplotlib, pyplot 그리고 마지막으로 seaborn까지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우선 머지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SQL 시간에 했었던 직원 테이블하고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데이터만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판다스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에 딕셔너리를 주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키밸류, 키밸류 이렇게 딕셔너리로 주시게 되면 키값들이 컬럼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들이 각각의 행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컬럼은 EMP-NO라고 할 거예요. 101번 순서대로 매길까요? 101번, 102번, 갑자기 201번이 될 수도 있죠. 202번 이렇게 4명의 직원들만 있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직원의 이름이 있으면 되겠죠. 이 네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의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컷, 앨런, 킴, 마지막은 오센 이렇게 할까요? 네, 이런 의미죠. 직원 번호 101번은 스컷이고요. 직원 번호 102번은 앨런, 201번은 킴. 이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 번호를 DEPTNO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부서, 20번 부서, 10번 부서, 40번 부서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어렵지 않으시죠? 딕셔너리고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고요. 키 밸류 아이템이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딕셔너리입니다. 그런 딕셔너리를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실행하시고요. EMP 한번 출력해 볼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인덱스가 인덱스가 0번부터 3번까지 레인지 인덱스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딕셔너리에서의 키 값들이 컬럼 이름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밸류들이 각각의 행에 들어가는 값들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만들어 볼 데이터 프레임은요. 부서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DP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역시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번호하고요. 부서 이름 두 가지만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서 번호는 우리가 EMP에서랑 비슷하게 DPT에 넣고 근데 부서는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그 다음에 풀 아우터 조인 네 가지의 결과가 다르겠죠. 네,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부서 이름이 있겠죠. Dn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20번, 30번 부서 이름들이 있으면 되고요. 네, 첫 번째 부서는 IT라고 할까요? 두 번째 부서는 뭐 HR, 세 번째 부서는 Sale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출력 한번 해볼까요? DPT.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실 겁니다. 요거 미리 여기다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갈까요? EMP 테이블은 EMP 테이블은 컬럼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컬럼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은 4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컬럼에 여기가 EMP, NO라고 되어 있고요. 번호라고 되어 있죠. EMP name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PT, DPT NO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101번, 102번, 201번, 202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콧, 앨런, 킹, 로센 이렇게 있고요. 10번 부서에서 일하고, 20번 부서에서 일하고, 10번 부서에서 일하고, 40번 부서에서 일하고요. 요게 EMP 테이블. 이렇게 생긴 게 EMP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은 컬럼이 2개밖에 없어요. 컬럼이 2개밖에 없고, 행 3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부서 번호가 있죠. 번호가 있고, 부서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가 있고요. IT 부서, 그다음에 HR 부서, 그리고 세일즈 부서. 요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거를 저희가 SQL 공부할 때처럼 inner join,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그리고 full outer join 4가지를 해볼 거예요. 우선 사실은 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요, 판다스에 mer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left, right, how, o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merg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에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merge는 함수니까 어떤 데이터 프레임과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거냐. 데이터 프레임이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EMP 데이터 프레임과 그 다음에 DPT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칠 거냐, 무슨 컬럼으로 합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더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에요. 왼쪽에. 그죠? 얘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니까 얘가 레프트 데이터 프레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되냐면 얘랑 합쳐줄 다른 데이터 프레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데이터 프레임과 합치겠다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how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방식으로 머지를 할 것인지, 즉 어떤 방식으로 조인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고요. 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DEPT NO라고 하는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합쳐주겠죠. 네,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 이외에도요, 다른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뭐 함수든 메서드든 전부 다 파라미터 how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머지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지를 하는 방식에는 inner join, inner, left outer join, left, right outer join, right, 그 다음에 full outer join을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outer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기본값은 inner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너 조인을 하는 경우에는 how를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on 같은 경우에는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머지의 기준이 되는 SQL에서는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머지 기준이 되는 컬럼 또는 컬럼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머지하는 컬럼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머지 머지하는 컬럼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EMP 테이블에도 DEPT NO라고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서도 DEPT NO라고 만들었었죠. 이렇게 머지를 해야 되는 컬럼이 서로 이름이 같다. 이름이 같다라고 하면 생략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파라미터들도 더 있어요. 다른 파라미터들은 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 우리가 SQL에서는 이너 조인이라고 했었던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그냥 바로 볼게요. 판다스, 멀시. 그러면 left, right 이렇게 줘야 되죠. 그죠?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주셔야 돼요. 자, left를 EMP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right를 DEPT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how인데 기본값은 in어고요.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none이죠. 안 주셔도 돼요. 둘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그 101번 직원 스캇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죠? 101번 스캇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고요. 몇 번 부서에서 일하죠? 10번 부서에서 일하죠. 10번 부서를 찾아가 보면 IT 부서에서 일하죠. 그래서 여기 10번 부서 IT 잘 나오죠. 그 다음에 102번 직원 볼게요. 102번 직원은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이었어요. 앨런은 20번 부서에서 일하죠. 그 직원을 찾아가 보면 HR 부서에서 일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번 직원이 있었습니다. 201번 직원 킹. 10번 부서에서 일하죠. 10번 부서는 10번 부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킹도 IT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자, 그런데 어, 뭐가 빠져 있어요? EMP 테이블에서는 202번 직원, 이 40번이라고 하는 부서 번호를 요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이게 이너 조인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DPT 테이블에서는 30번 부서 정보가 분명히 있어요. 세일즈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과에는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공통되는 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 20번, 10번. 30번과 40번은 공통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인어죠. 네. 이해되십니까? 음. 자,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게 EMP 테이블에서 머지를 하겠다. 누구랑 DPT 테이블이랑 이렇게만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름이 right만 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결과죠. 똑같은 결과. 인어의 기본값이 죄송합니다. how의 기본값이 인어였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거고요. 생략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컬럼 이름이 같아요. 왼쪽 테이블, 왼쪽 테이블, EMP 테이블이죠.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합치기 위해서 사용할, 머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컬럼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테이블, DPT. DPT 테이블에서 머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컬럼 이름들이 서로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on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략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어, 어, 이퀴조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왼쪽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 이너 조인이냐, 레프트 조인이냐, 라이트 조인이냐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랑 이너 조인이랑 이번에는 left, outer join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라미터 how만 더 명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 how만 더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판다스, 뭐지? 그러면 left를 줘야 돼요. left EMP, right data frame, DPT. 그리고 how를 여기서는 left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테이블에 있는 스콧, 앨런, 킹, 오셈이 전부 다 나와야 돼요. 그죠? 왼쪽에 있는 번호들은 다 나오게끔 하겠다. 왼쪽에 있는 거는 다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10번, 20번, 10번, 40번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10번 부서는 IT 부서라고 찾을 수가 있었어요. 20번 부서 HR이라고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40번 부서는 갖다가 붙일 게 없죠. 그럴 때 뭐라고 한다? NAN. 이 NAN은 뭐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널. 없다. 값이 없다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EMP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EMP부터 시작을 하시고 머지 하겠다. 그 다음에 write를 DPT 테이블과 머지를 하겠다. 머지 방식은 left로 하겠다. 똑같은 결과. 얘랑 똑같은 결과죠. 네,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right outer join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right outer join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하시면 될까요? 뭐지? left는 EMP, right는 DPT, 그리고 how에다가 right 이렇게 써주면 돼요. right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left는 여기 10번이 있으니까 10번을 찾아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IT. 20번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HR. 여기 10번이니까 다시 이렇게 갖다 붙이면 IT. 40번은 갖다 붙일 게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넌. 근데 right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101번 스컷이 옆에 붙겠죠. 그 다음에 20번. 그럼 10번에 갖다 붙이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스컷도 여기다 붙일 수 있는 거고요. 201번도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어. 오른쪽으로 갖다 붙이겠다 하기 때문에 오, 그게 라이트 조인이에요. 라이트 조인. 오른쪽으로 갖다 붙이겠다. 오른쪽으로 갖다 붙이겠다. 그럼 IT 부서에 머지가 되는 게 101번 스컷하고요. 201번 킹. 이렇게 머지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20번 부서 있죠. 20번 부서는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 한 명밖에 없네요. 앨런이 이렇게 머지가 되죠. 머지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30번이 있는데 30번은 갖다 붙일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그죠? 30번은 여기다 갖다 붙일 직원이 없으니까 30번 세일즈 부서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부서 번호도 널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 이름도 널입니다. 이렇게 널이 들어가는 경우에 점수들이 자동으로 실수 타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가 정수 타입이었었는데 널이 포함이 되면서 101.0, 201.0, 102.0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라이트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머지하겠다. write는 dpt 테이블이다. 머지하는 방식은 write를 쓰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은 결과 나오죠. 네, 되셨습니까?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SQL 시간에 연습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full outer join. full outer join은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EMP 테이블에서 여기 4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나와야 되고요. 물론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값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DEPT 테이블에서도요. 이 30번 부서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30번 부서에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직원 번호나 직원 이름 쪽이 널이 되겠죠. 그럼 전체 행이 5개가 나올 거예요. 해볼까요? 판타스, 멀지, 레프트 테이블은 EMP, 데이터 프레임, 라이트는 DPT, 그리고 how 여기에 아우터라고 쓰십니다. 풀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요거 주의하세요. 풀 아우터 조인인 경우에는 방식을 아우터라고 씁니다. 아우터.
다섯 개가 나왔죠. 네.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명, 그죠? 20번 부서에서 1명, 그 다음에 세일즈 부서는 존재하지만 세일즈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요. 그 다음에 202번 직원이 4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40번 부서 내용은 없어요. 이게 아우터죠. 풀 아우터죠. 네.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지? write, BPT, 그리고 how, outer. 똑같은 결과를 조형하면 돼요. 똑같은 결과를 조형하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지금까지는요, 어떤 경우였었냐면, 여기에 우리가 머지를 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 컬럼의 이름들이 같은 경우였었어요. 그죠? 머지를 하려고 하는 컬럼 이름이 서로 같은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걸 생략하셔도 됐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머지를 하는 머지 기준이 되는 기준 컬럼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 그 전까지는 DEPT NO라고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죠? EMP 테이블에서는 DEPT NO라고 만들어져 있었고요. DEPT 테이블에서도 똑같이 DEPT NO라고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DEPT2라고 만들어 볼게요.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는 딕셔너리로. 자, 이번에는 제가 컬럼 이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DPT ID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10번, 20번, 30번 이렇게. 그다음에 DPT 네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까 이번에는 한글로 다 해볼까요? IT 그다음에 뭐 인사, 영어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T2 출력해 볼게요. 네. 하려고 하는 내용은 같죠. 그죠? 여기 101번 스컷이라고 하는 직원은 10번 부서에서 일하니까 10번 부서는 IT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2번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은 20번 부서에서 일하니까 20번 부서는 인사부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의 컬럼 이름하고요. 그러니까 왼쪽 테이블의 컬럼 이름하고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 서로 달라요. 그죠? 자, 이런 경우.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 파라미터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 네 가지가 되겠죠.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그리고 풀 조인. 이렇게 네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식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MP에서 머지를 하는데, 라이트 테이블은 DPT2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때 on 말고요. on 말고 left on이라고 하는 걸 써주세요.
그러니까 왼쪽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에요. left on은 왼쪽 테이블의 컬럼 이름입니다. 왼쪽 테이블에서는 제가 뭐라고 만들었었어요? DPT NO라고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right on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DPT 밑줄 ID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원하는 결과 맞죠?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은 여기다가 뭐만 더 추가하면 될까요? how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left, outer, join을 하겠다. EMP, origin. right 테이블은 DEPT2, how, left.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left on, DEPT 에너지요. 그다음에 right on, DEPT, IT. 네, 이렇게 쓰시면 이 경우에는요. 두 개를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여기가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만 표시를 해줬죠. 그래서 하나만 표시를 해줬는데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DPTNO랑 DPTID를 합치는 거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10번 부서, IT 부서, 20번 부서는 인사, 10번 부서 IT, 40번 부서가 여기가 두 개가 다 빠져 있죠. 이거는 여기에 40번 부서가 없었으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음. 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메서드 사용한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메서드가 아니라 뭘 사용해도 돼요? 판다스 점 머지 사용해도 됩니다. 네, 그럴 때는 레프트랑 라이트랑 두 가지 파라미터를 다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왼쪽에 테이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테이블 이름만 있으면 돼요. 왼쪽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라이트 아우터 소리예요. 코드 똑같겠죠? 똑같은 코드에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how를 뭘로만 바꿔주면 된다? right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죠. 10번, 20번, 30번. 그죠? 근데 30번 부서는 직원 테이블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죠? 직원 테이블에 등장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원 번호, 직원 이름, 부서 번호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요거랑 일치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죠.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full outer join. how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how를 outer.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101번, 201번, 102번, 그리고 202번. 이렇게 EMP 테이블에 있는 4명의 직원들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서 번호 볼까요? 10번, 20번, 30번 다 있죠. 이게 full outer join이죠. full outer join. 네. 그래서 보통은 컬럼 이름들이 같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on이라고 파라미터 이름들 중에서 on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은 컬럼, 머지 기준이 되는 컬럼에 관련된 그 파라미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on이든 뭐 left on이든 right on이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어, 그 다음에 조인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는 how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할 수가 있겠죠. 뭐 부서 이름별로 뭐 급여 만약에 급여가 있다 그러면 급여라는 컬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뭐 부서 이름별로 급여 평균을 찾는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